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1일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부 정치한수에선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오늘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맞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대치 상황을 비롯해 영일만 석유 개발을 놓고 여야의 엇갈린 반응 등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법이 정한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오늘까지죠. 하지만 여야 협상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재현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난관에 부딪힌 여야 원구성 협상을 중지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야당이 오늘까지 제출을 요구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 회동도 불참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까지가 협상 시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후는 국민의힘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하는 뜻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자, 장정현 기자, 여야가 현재 11개 대 7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서로 법사위 운영의 과방위 위원장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이들 3개 상임위를 포함해 21대 국회 후반기 때 여당이 맡았던 7개 상임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10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3개 쟁점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협치를 이뤄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원구성 시한을 정했으니 여야가 제대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발간된 이후 여야 갈등은 진실 공방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셀프 초청 의혹에 기내식 비용도 문제 삼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문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반박에 나서면서 뜨겁게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인도 방문 대표 단장이던 도종환 전 장관과 함께 수행했던 윤건영, 고민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숙 여사 기내식 내역서와 모디 총리의 초청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의혹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권의 공세에 문정부 출신 의원들 이른바 친명계가 뭉치고 있다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김정숙 여사 의혹으로 여야 정치권이 특검 맞불 양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22대 국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서로 맡아야 한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통적으로 오랜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상임위 오픈된 게 3개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반드시 해야지. 네, 이 3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절대 핸들을 꺾지 못하는 대치 상황이에요. 법사위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법안의 문구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이 있어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즉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상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는 운영위원장 자리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하면서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협상의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과 통신 관련 부처를 담당하는데 8월에 MBC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진 임명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법 41조와 48조를 보면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모두 18차례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회법을 지킨 경우는 18대 국회 후반기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우원시 국회의장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의장 비서실장에 조섭 전 의원을 비롯해 정무와 정책 공보 메시지 수석을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영일만 시추 계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희소식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10중 8구 실패,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운운하며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주하는 듯하다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석유 개발에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비난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차 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높이지 않았다며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정부 조직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야 협치를 맡고 있는 건 22대 국회 첫 본회의의 등원을 거부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하고 원구성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불법 직장 폐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불발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은 건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원구성 협상 난항부터 여야의 4.19 공방 등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회법상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까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5일에 이제 의장단 선출을 했고요. 첫 그 집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했고, 그로부터 사흘 내에 원구성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일까지긴 한데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원구성을 이제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민주당은 오늘까지 제대로 어떤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국회를 열어서 아마도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아마 11개에 대한 선출을 위한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어떤 극적인 접점이 찾아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 22대 국회의 개원부터 좀 국민들이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헌정사상 그렇게 한 당이 다수당만 참여를 한 개원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의장단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몫은 부의장이 결정이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냈죠. 예.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우리 국회가 삐걱거리고 있는데 지금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이런 때인데 그거를 뭐 국가의 장래나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이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저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돼야 되는데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 원내 지금 구성 문제도 이 상임위원장 문제인데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관례예요. 지금 무슨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때가 뭐 몇 번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국민의힘 전신의 당들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국회의장을 차지했으면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또 운영위원회라는 건 그건 여당이 뭐 여러 가지 기능상 여당이 해야 되는 그런 몫이고 이게 우리가 관례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예.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꼭 차지해야 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관례도 이게 법인데 예. 이 관례를 무시하는 것이 참 유감스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국회라는 것은 어떻든 이 여야가 있게 마련이고 그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 협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협상을 하라는 거지 거기에서 뭐 다수결로 밀어붙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표로 다수로 뭘 밀어붙이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거기서 뭐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되지. 예. 그게 야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고 그런 거는 합의를 해서 해라.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다수결 원칙도 있지만 예. 중요한 것은 소수를 우대하는 예. 소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칙도 철학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철학을 나는 민주당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관례와 좀 합의 정신을 좀 네.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5일에 선출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치적인 어떤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그 본회의에서 선출된 직후에 이제 인사말에서 헌법과 그 국회법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국회 운영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야의 어떤 이런 그 대립 속에서 어떤 그 절충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은 의뢰의 의장이 되는 순간에 그 소속당을 탈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뭐냐면은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을 떠나서 전
전체를 보고 예. 의정을 운영을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먼저 그거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의 당론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 서지 말고 국회 전체를 운영하는 소수당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또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는 국회의장쯤 됐으면 이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에 이제 자기 행적이 기록될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우원식 의장은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우원식 의장이 젊어서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독재에 대한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당의 행포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인데 이제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남은 직책일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한 봉사하고 헌신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국회의장 된다면 뭐 대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니까 이게 자기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지켜왔던 민주주의 그 신념, 예. 그것 때문에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분이니까 자기가 그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좀 마지막에 잘 아름답게 그런 실천을 해보는 그래서 역사에 또 헌정사에 이름을 남기는 난 그런 의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예. 뭐 소수당인 국민의힘도 마다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고심이 아마 깊은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그 영일만 앞에 이제 그 석유 매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번 주 내내 아마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관련 물리 탐사를 했던 업체의 고문,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래서 유명성은 높고 전 세계 석유 관련 회사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업체에 앞서서 호주의 그 회사가 좀 이 관련된 일을 했던 데선 좀 유망성이 없다고 그래서 뭐 철수한 것도 이제 알려지고 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좀 투명해졌다. 좀 더 그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기자회견을 좀 잠시 봤습니다. 예. 뭐 그러나 뭐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분들도 말하길 뭐 20%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예. 이제 동해 유전 개발 이 문제는 저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과학적인 거고 예. 상당히 유전 개발이라는 굉장히 현대 과학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그걸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좀 그렇게 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아닌가요? 이런저런 말이 있어요. 무슨 예. 지금 무슨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려고 그러는 예.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지금 5천억이나 들어가는 그 큰 프로젝트라는데 예. 그 대통령이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난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 아니 예. 국민들에게 5천억이나 써야 되는 이건데 대통령 정도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국민들에게 사실은 예의고 이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재명 대표, 내가 그 민주당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일인 것 같다, 나라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석유가 콸콸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부존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제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정말로 정밀하게 이 일을 추진해서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협력하겠다. 예. 뭐 이렇게 해야 좀 국민들이 듣기에도 훈훈하고 또 좀 희망을 가지게도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유감스럽게 글쎄요, 생각해요.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간 것이 뭐 가능성이 20%라고 지금 업체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20%가 보니까 뭐 5개의 시추공을 박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놓고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10중 8구 실패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혈세 투입이 걱정되고 또 주식 투자한 분들의 손실이 걱정된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희소식의 재뿌리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였든지 얼마였든지 간에 예. 100%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슨 뭐 시추를 한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20%가 좀 높은 그렇죠. 업계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높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비율이라고 있다고요.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자원 개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도 못 합니다. 예. 뭐 석유는 그만두고 뭐 석탄이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제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고 정치적인 그런 쟁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지. 예. 그건 뭐 정당한 그런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이 조금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니 뭐 꼭 국민의힘만 집권할 거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 석유가 콸콸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라의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쟁할 일이 있고 전체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일이 있고 이제 그런 넓은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그럼요. 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자,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잠시 뒤 2시에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뇌물과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뭐 내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쌍방울을 통해서 경기도의 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또 이재명 지사의 또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를 이제 대신 내게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1심 재판이 있고 검찰에서는 15년 이제 구형을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불똥이 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또 거꾸로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1심 재판을 너무 오래 끌었네요. 예, 예. 예,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1년 구속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어떻든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또 특검을 하자 그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예. 이게 굉장히 막 이재명 대표로서도 민감한 사안인데 글쎄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상식적으로 실제로 사진이 있잖아요. 예. 왜 이재명 경기도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은 왜 쌍방울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만나는 일에 부지사가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럼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관계가 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그거를 부인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증언도 아니고 뭐 이화영 피고인이 여러 번 자기 증언도 뒤엎었잖아요. 사실이다 그러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무슨 뭐 술판 얘기도 했다가 무슨 뭐 날짜도 다르고 뭐 장소도 다르고 여러 번 그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북한 그 경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진술이 아니라 사진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진은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경기도 부지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경기도 지사와 관계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왜 갔겠어요? 부지사가 거기에. 네. 이재명 대표 경기도 지사를 위해서 간 거니까 뭐 저는 재판장이 잘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보다에 더 많은 것을 잘 글쎄요. 살펴보겠죠. 예. 그러나 그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게 뭐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재판인 것 같아요. 네. 네. 2시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중에 이달 중에 6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장관 교체는 지난 4.10 총선 이후에 뭐 쇄신을 하고 쇄신의 또 가장 첫 단추는 이제 인적 쇄신이다 해서 정부 그때 뭐 한덕수 총리도 이제 사의 변명했었고요. 그걸 대통령실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부의 인적 쇄신은 뭐 그동안에 별 진전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 또 유임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 그 인적 장관 교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지난번 정권도 그랬지만은 최근 들어서 장관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옛날에는 뭐 그래도 누구 장관
이제 그만큼 이게 장관의 그 영향력이 우리 국정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특별히 국민들이 저 장관이 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육개장관을 지금 뭐 개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장관 6명 바뀌어서 좀 달라질까? 국정이?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6사람 누구 할지 모르지만은 청문회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그 내막을 알게 돼서 실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크지 않습니까? 예. 난 그것 이상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장관의 이 그 재량권, 예. 정책 결정권,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대폭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관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된다. 예. 이게 국민들이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의 그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은 재량권이 좀 없다고 보시나요? 되게 대통령이 많이 나서잖아요. 예. 장관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저는 속으로 이 석유 문제도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섰으면 어땠을까. 옆에 서 있었죠. 서 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뭐 안덕- 주체적으로 나섰으면 예.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는 경우에 대통령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글쎄요, 총리가 누구 돼서 뭐 국정이 바뀌었다. 총리의 영향력이 뭐 대단했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그분이겠지, 그 역할이겠지. 이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 저는 개각을 하는 건 참 좋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정의 상당한 재량을 장관들에게 줘야 된다. 예. 네. 장관 교체라든지 이런 그 뭐 개각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좀 늘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람이 없겠죠. 지금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신상 다 털리고 뭐 가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뭐 고작 해야 2년인데 예. 뭐 이런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재풀이 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경력 쌓기 비슷하게 됐어요, 이 장관직이. 예. 그래서 이런 국정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개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덧붙여서 지난주에도 잠깐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 그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 체제를 놓고 계속해서 좀 그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체제와 관련해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우인설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뭐 흔히 지금 나오는 말로 뭐 누구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룰을 고친다든지, 최고위원회 안 들어오기 위해서 룰을 고친다든지, 뭐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부대표제를 둔다든지, 나는 그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로 이게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수당인 이 민주당을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일까 하는 거를 나는 그런 관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룰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체제인 단일 지도 체제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인설관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지금 현재의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그동안 많이 사용해봤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